안녕하세요, 로이어우드입니다. 네, 오늘은 최정필 변호사가 먼 타지 재판을 간 관계로 저희 둘이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구독자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것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저희 촬영 감독님이랑 저희 PD님이 그리고 저도 170만 원을 못 받고 나갔거든요. 무엇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과 또 줘야 되는 입장, 빌린 네.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뤄달라고 하셔서. 그 사채업자한테 쫓기면서 채권 추심을 당해요. 예. 갑자기 병원까지 찾아와서 옷을 벗으면서 뭐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영화 같은데 보면 막 팔 네. 자르고 막 그렇죠. 신체 포기각서 쓰고 막 그러잖아요. 뭐 딸 팔아버리겠다 이런 소리 하기도 하고. 난 하원 장첸이야 이러면서. 구독 일단은 우리가 뭐 은행한테 돈을 빌리든 2금융권, 3금융권 아니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든 일단 빚을 갚아야 되는 건 맞겠죠? 예, 그렇죠. 원금이랑 이제 원금은 당연히 빌리셨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 제한법상의 그 제한이 있는 연 24%, 그리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자 부분은 갚을 필요가 없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 한도 내에서는 갚으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빌리는데 일수 같은데 네. 보면 예를 들면 하루에 10,000원씩 이자를 가져가면 그게 1년에 연 365% 이자잖아요, 가령. 그런 경우라면 그걸 다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원금 100만 원에다가 1년에 24%까지만 네. 갚으면 된다. 네, 그리고 24% 이상 만약에 갚았다면 그 부분을 이제 원금에서 까는 거죠. 뭐 실제로 많이 보셨나요? 사건 할 때 보면은 네. 뭐 선이자 공제도 많이 그렇죠. 하고 시장에서 네. 선이자 공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령 100만 원 빌려주는데 일단은 이자로 처음에 20만 원을 까고 80만 원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100만 원에다가 이자를 갚아라.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0만 원을 빌렸는데 20만 원을 까고 처음에 받은 게 사실상 8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80만 원을 원금으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갚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추심 업자들이 찾아왔다. 네. 그런 경우에 좀 대응 방법이라든지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어떤 건 불법인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신을 보여주고 뭐 어쨌든 업무 방해를 하더라고요. 아, 예. 예, 뭐 병원에 와서 굉장히 소란스럽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네, 뭐 예. 폭행, 협박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금지되겠죠. 예. 뭐 실제로 저지르면 뭐 형사적으로 처벌도 되는 네, 것이고 그러니까 밤에 막 찾아간다든지 네. 아니면 전화를 하루에 막 30통씩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법에서 조금 규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야간에 법률적으로는 야간을 밤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보고 있더라고요. 뭐 그 시간에 연락을 한다던가 하는 거는 지금 채권추심법이죠. 주여서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고요. 네. 막 아들이나 부모한테 연락해가지고 니네 엄마 못 갖고 있으니까는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애들 막 학교에 있는데 학교 앞에 쫓아와가지고 너희 엄마 빚 갚아라 이렇게 애들한테 알린다든지 그런 것들도 금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필요 없이 그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도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권 추심을 하면서 협박을 했다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과는 다르게 조금 더 높게 채권추심법상 그 벌칙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더 높게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같은 데 찾아가서 망신 주면서 달라고 한다. 이런 것도 좀 금지가 돼 있고 뭐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한테 더 이상 연락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물 관련된 연락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 카드 빚을 졌잖아요. 카드를 한참 옛날에 써가지고 잊어버리고 산 지가 한 5년 10년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은행이나 아니면 은행이 그로부터 그 카드 채권을 양수한 어떤 회사, 보통 무슨 유동화 전문 회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져 있는데 걔네들이 갑자기 막 독촉장을 보내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사채권이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은 보통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근데 다만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이제 유동화 회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금융기관에서 뭐 일부라도 변제하셔야 되지 않겠냐. 뭐 일부라도 변제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주로 본 수법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1,000만 원 빌렸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10만 원만 일단 갚으시면 저희가 90% 탕감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10만 원을 갚아버리는 순간 그럼 내가 이 지금까지 이 완성된 소멸시효 이걸 시효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익을 포기한 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해버려요. 그래서 10만 원을 갚는 순간
1,000만 원짜리 채권도 부활하고 그리고 그 갚은 순간부터 다시 5년, 10년 네. 이렇게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갚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네. 빌려준 사람이 저희한테 의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5년, 10년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혹시 전화해가지고 그거 내가 조금이라도 얼마라도 갚을게 이런 말이라도 녹음해놓으라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놓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수법에 말리지 마시고 난 시효 지났으니까 안 갚으렵니다 하고 연락도 안 받으시고 그래도 됩니다. 일단 확답을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괜히 막 예. 조금이라도 갚을게요 이런 말 예, 했다가 그런 말 하지 꼬투리 마시고 잡히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90%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소송에 간다거나 했을 때 증거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뭐 그 순간은 생각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녹음해 두신다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이제 회생 파산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부분도 조금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 사실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된다. 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사람이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불어나면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탕감해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제도의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항상 회생 파산 제도를 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내가 안 갚으면 정말 무슨 역적이 되는 것처럼 죄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는 조금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 제도를 잘 알아보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은 법률구조공단 가면 무료로 진행해주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물론 돈 받고 진행해주기도 하지만 그런 제도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네. 워크아웃 제도였나요? 그것도 이제 회생이랑 비슷하게 채무를 좀 줄여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물론 본인이 소득이 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뭐 구체적인 요건은 알아보셔야 하긴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뭐 검색하다가 뭐 발견을 한 건데요. 네. 그 올해 지금 오늘이 1월 30일이잖아요. 오늘이 2020년 1월 30일인데 1월 28일부터 정부에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채무자를 대신해서 추심 과정을 대리하고 뭐 불법성을 검토해주는 역할을 이제 변호사가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담당을 해주는 거고요. 최고금리 초과하는 대출이나 뭐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관련해서 뭐 반환 청구를 한다던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이제 담당해준다고 하니까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년 지나서 그런 추심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너희 아버지가 뭐 이런 빚이 있었다. 그러니까 니네 자식이 니네 갚아라. 상속인들이 갚아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속을 뭐 그 당시에는 뭐 상속 포기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상속 포기를 그 당시에 안 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빚이 그렇게 많은 걸 몰랐으면 그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제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하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안 갚아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좀 그런 소액 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소각을 시키고 이렇게 사실은 일반인들은 이게 법률적으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소장 받거나 독촉장, 압류장 날아오면 예. 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불가능하게 하는 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 할 얘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